월드와이드 펀드 시간입니다. 키움증권 김민광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증시가 이제 많이 안정을 좀 찾은 것 같아요. 네, 펀드 수익률도 그러면 좀 위쪽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지 한번 리뷰를 해주세요. 네. 일단은 그 26일 그 뉴욕 증시는 국제 유가 하락 및 그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이 좀 우려가 되면서 혼조 마감하였습니다. 29일 오전 공시된 기준가격으로 펀드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해외 펀드 수익률은 한 주간 0.65% 하락했고요. 소유형 기준 대부분의 펀드가 플러스 성과를 나타낸 반면에 그 성과가 좋았던 펀드는 이제 브라질 투자 비중이 높았던 펀드의 성과가 좋은 반면에 인도 투자 비중이 높았던 펀드의 펀드는 성과가 좀 낮았습니다. 공모 해외 펀드 그 설정액은 29일 현재 32조 1,021억 원으로 전주 대비 507억 원 증가했습니다. 순자산액은 주식시장 하락으로 1,589억 원 감소한 25조 8,638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. 네. 원자재 가격이 또 많이 또 반등을 하면서 뭐 관련된 그 국가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들이 좀 많이 올랐던 것 같네요. 맞습니다. 자, 그럼 이번 주 어떤 펀드를 소개를 시켜주실까요?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연초 이후에 계속 세계 증시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계속 이제 폭락을 하면서 굉장히 안 좋았던 시기였는데요. 올해 14% 이상 급등을 하면서 성과가 좋았던 그 섹터가 있습니다. 바로 이제 금 펀드인데요. 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년간 이제 투자자로부터 이제 외면을 좀 받았었는데 연초에 좀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고요. 인도의 뭐 디와리 축제라든지 중국의 춘절이나 이런 요소 등으로 수요로 인해서 이렇게 연초에 금값이 상승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난 2월 11일 이제 금 현물 가격이 5.3%로 폭등을 했습니다. 이 부분은 이제 금값이 이제 이렇게 폭등한 거는 2009년 1월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간밤에 또 올랐죠. 지금 3주의 최고 수준으로 그렇죠. 이제 상승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말 연초에 가장 많이 오른 이 상품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렇죠. 그러면 왜 이렇게 좀 오르는지 그 배경을 좀 들려주세요. 네, 일단은 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금가격의 이제 가파른 상승세는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먼저 이제 8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생산량 감소가 좀 나타난 부분이 좀 호재로 작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WGC에 따르면 지난 2월 11일 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4분기에 그 금 채굴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%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. 분기 기준 금 채굴량이 줄어든 것은 2008년 이후에 처음인데요. 금 가격이 2011년 고점에서 약 40% 하락하는 동안에 자금난에 빠진 그 금광업계는 감산에 좀 돌입을 했었고요. 올해는 이제 기존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신규 프로젝트 역시 좀 줄어들면서 예정되었던 그 채굴량 감소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났습니다. 네, 그러면 수요보다는 공급 감소 때문이라는 말씀이신가요? 일단은 뭐 공급 감소 부분이 좀 지금 가격이 랠리하는 부분에 힘을 좀 싣고 있기는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뭐 수요 측면도 좀 영향이 좀 있고요. 근데 수요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복잡한 부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따져봐야 되는데 글로벌 경기가 사실 둔화된 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 때문에 좀 그 수요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 되게 좀 세계 1, 2위 금 소비국으로 있는 중국과 인도의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인도의 금 장신구 수요는 세 번째 역사적 고점을 좀 기록했습니다. 네, 역사적 고점을 기록했다. 실물 수요 감소가 지금 많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말씀해 주셨듯이 최고의 금 수요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랑 중국 쪽에서 수요가 많이 늘었다. 금 장신구를 많이 샀다라는 그 이야기인데 인도는 그렇고요. 중국도 그런 건가요? 그러니까 이제 인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소비 부분이 좀 늘어났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다릅니다.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의 증시와 그 위안화 이제 가치 급락에 따른 그 우려가 확산되면서 투자 목적에 대한 금 수요가 좀 빠르게 늘어났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작년에 투자용으로 해서 개인 금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안전자산 추구에 따른 수요로 좀 예측을 할 수 있고 21%가 급증을 했습니다. 또한 중국은 이제 1950년대부터 2004년까지 개인의 금 소유를 좀 법적으로 금지가 되었는데요. 이렇게 이연된 수요가 나타났다고 좀 보여지고요.
당국의 소비 주도 성장 전략으로 이제 금에 대한 보유량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좀 되고요. 중국 정부 역시 정확하게 이제 금 보유량이나 수입량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지만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좀 파악이 됩니다. 지난 1월 기준으로 중국의 공식 금 보유량은 1,788톤이었는데요. 사실 시장에서는 그 당국이 공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 보유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. 이 규모는 한 3,500톤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중국이 더 많은 이제 금에 대한 보유를 할 수 있도록 할수록 이제 미국 달러에 대한 그늘에서 좀 벗어나고 외환 보유고에 대한 보유고를 좀 다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위안화에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. 작년에 급격한 그 위안화 절하 이후에 중국 외환 보유고는 좀 감소했지만 금의 그 비중 자체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. 네. 설명 들어보니까 정말 이 수요와 공급은 좀 복잡한 것 같고요. 무엇보다 금은 안전자산이잖아요. 그렇죠. 또 움직인 그 이유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많이 그동안에 높아져서 그 영향이 큰데 워낙 또 시장이 또 불안하기도 했고 요즘은 또 다시 또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좀 그렇죠. 또 지표가 또 워낙 또 좋게 나오고 있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또 불거지면서 또 시장의 또 변동성이 또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또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역시 금 또 수요를 많이 촉발시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? 그 말씀을 너무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요. 네.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제가 앞에서 수요에 대한 측면도 있고 공급에 대한 측면도 있지만 최근 그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안전자산 선호 부분입니다.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금은 가장 안전자산으로 손꼽히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더 이코노미스트에 대한 금에 대한 수요는 무지에 대한 그 해지라는 말을 이용해서 최근 세계 경제가 수많은 물음표가 있지만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로 이어졌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특히 시발점이 된 사건은 그 일본 중앙은행의 그 마이너스 금리 도입 부분입니다. 시장에서는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아베노믹스의 한계를 좀 이렇게 드러낸 곳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. 그 효과로 인해서 이제 회의적으로 좀 평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. 때문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를 떠받쳐온 건 사실은 은행들이나 정부의 그 화폐 정책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문이 좀 제기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금에 대한 수요가 좀 많지 않았나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사실 연초에는 금융시장이 워낙 또 불안해서 네네.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 쪽으로 투자 자금이 많이 이동을 했었는데 네. 지금은 또 조금 안정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금값도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. 지금 또 금 펀드나 금 또 매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금 랠리가 어떻게 계속 될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? 일단은 그러니까 또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 부분은 좀 있을 수가 있고요. 근데 사실은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자재 그 시장의 슈퍼 사이클 종료 진단과 함께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. 빌지어튼 그 유엔 이코노미스트가 그리고 호세 안토니오 오캄포 그 콜롬비아대 교수는 2010년 논문을 통해서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그 주장을 했고요. 논문에 따르면 1894년부터 2010년에 총 4차례의 그 슈퍼사이클이 있었는데요. 4번의 사이클 동안 원유를 제외한 모든 원자재 가격은 동조화 현상을 좀 보였습니다. 이 금 가격은 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금 가격 같은 경우는 회의적인 좀 전망이 있는데요. 실질적으로 이제 원유마저 지금 그 같은 사이클에서 원자재 가격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금 가격도 결국은 좀 빠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하지만 사실 금은 최고의 통화수단이라는 점에서 좀 다르다고 여타의 그 원자재랑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실질적으로 그 달러는 70년간 그 세계 기축통화로 작용을 하였지만 금 같은 경우에는 그 기원전부터 기축통화로 활용이 됐고 그리고 금은 또 원유와 좀 다르다는 그 시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금 같은 경우에는 또 희소성도 있고 또 사람들이 또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고에 비축투할 수 있고 이런 투자자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최근에 금 랠리는 바로 이런 화폐성 속성 때문에 이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이제 안전자산 매력이 좀 부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자재의 방향과는 다르게 금값은 좀 더 상승 위로 움직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. 네,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. 네네네. 이제 투자를 하자라는 관점으로 들고 오셨을 텐데 투자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.
일단은 그 투자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 금 같은 경우에는 그 분산 투자 효과가 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전통적으로 금 가격은 뭐 다른 자산들, 주식이라든지 채권과 좀 다르게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요. 이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 효과가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이제 편리한 거래 방식 부분인데요. 거래 단위가 크고 매매가 좀 어려운 금 실물을 직접 투자가 아닌 간접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펀드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그 인플레이션 해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금 가격은 이렇게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자산 가격 하락을 방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다면 이제 실물보다는 이제 펀드를 네네.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펀드를 소개를 해 주실까요? 네, 펀드는 지금 3가지 정도 가지고 나왔는데요. 이스트 스프링 골드 리치랑 그리고 KB스타 골드 특별자산 펀드 그리고 미래에셋 인덱스로 펀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스트링 그 골드 리치 펀드 같은 경우에는 국제 현물 금 가격이 연동되어서 장기파생 상품에 투자하면서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고요. 기타 투자 자금은 국공채 및 금융채 등의 신용 등급이 그 우수한 채권에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특이한 점은 이제 환해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좀 특이한 부분이고요. KB 골드스타 펀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원자재 지수인 그 S&P GLSCI 골드 인덱스를 갖다 벤치마크로 삼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S&P 그 GSGI 그 골드 인덱스 펀드는 금 현물 가격이 거의 1에 가까운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고요. 금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에셋 인덱스로 골드 펀드인데요.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현물 ETF 또는 ETF 선물 ETF의 투자 신탁의 60%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. 금 선물에 투자 10% 이하의 자산은 10% 이하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환해지는 달러 자산에 대해서 80% 이상 환해지를 시행하고 있고요. 새 펀드의 설정일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2008년도 중반에 만들어졌습니다. 이 시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금융위기 이후에 관련해가지고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를 하면서 이 펀드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설정액은 그 이스트 스프링 골드 리치가 124억 원, 그리고 KB스타 골드 특별자 펀드 같은 경우는 338억, 그리고 미래에셋 인덱스로 펀드는 166억이고요. 가장 중요한 그 수익률을 좀 보시게 되면 6개월 수익률이 이스트 스프링 골드 리치 펀드 같은 경우는 9.23%, KB스타 골드 특별자산 펀드는 10.36%, 그리고 미래에셋 골드 인덱스로 골드 펀드는 9.73%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수익률이 좋네요. 네네. 자, 펀드 보수도 같이 알려주시죠. 펀드 보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스트 스프링 골드 리치 펀드 같은 경우에는 총보수가 A 클래스 기준으로 총보수가 1.0, 그리고 선취 판매수도 1%가 있고요. KB스타 골드 특별자산 펀드는 총보수가 1.2%, 그리고 선취 판매수가 1%가 있습니다. 미래에셋 인덱스로 골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총보수가 0.78%고요. 선취 판매수는 0.8%가 있습니다. 저희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선취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 부분을 좀 아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제 금 펀드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투자 유의사항 어떤 것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? 네,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 가격은 최근에 굉장히 좀 급등을 했고요. 이런 부분은 뭐 제공 감소 그리고 실수요가 증가했던 부분들 그리고 투자 수요가 좀 증가한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안전 자산에 대한 심리가 부각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펀드는 이제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약간의 그 현물 가격과는 좀 괴리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유의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월드와이드 펀드 키움증권 김민건 과장과 함께했습니다.